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의 경험을 통해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에 남자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요. 제 단짝 친구들이 전부 다 운동을 했었고 그 중에 제가 리더를 했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급의 반장 및 전교 부회장도 했었고 대학교에서는 학과의 대표 및 회장도 역임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인기도 많고 건전한 청년으로 보이지만 제 친구들은 저에게 사이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 제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중학생 때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남자는 화장실에서 여자는 반에서 갈아입으라는 것에 대해서 남자 중 저 혼자만 남녀차별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고등학생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여자였는데요. 대청소를 할 때 남자는 먼지 날리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여자는 간단한 정리만 시키는 것을 보고 남자 중 저 혼자만 남녀차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담임선생님한테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러냐며 그러면 여자한테 인기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면 주변에서 너는 왜 언제나 남들이랑 다른 의견을 내냐, 성격에 문제가 있다느니, 정신에 문제가 있다느니 수많은 질책을 받는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저에게 이렇게 사이코라는 별명을 짓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듯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남들보다 소신있고 정의로운 사람이기에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소신있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를 따르는 남자친구들이 꽤 많았고 저를 좋아하게 된 여자애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제가 성인이 되어 보니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산 소를 먹으면 사람이 광우병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대학교의 강의실뿐만 아니라 식당에서까지 들렸고, 저희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모두 대자보를 내고 뉴스를 보면 촛불 집회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성격이 누군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 않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보는 스타일인데요. 당시에 저는 광우병을 먹는 걸로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배웠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서 읽어보고 수많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엄청나게 찾아봤었는데요. 한국어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출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미국소는 광우병이 진실인 듯 이야기했지만, 영어로 구글이나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의 인과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 뒤에 제가 대학교 선후배나 동기들에게 광우병에 대해 찾아본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정말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 동기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욕을 했고, 선배들은 너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하라고 하거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뉴스를 좀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공 교수님에게까지 말해서 수업 중에 성적도 좋은 애가 왜 그러냐는 이야기도 들었었네요. 그렇게 단 한 명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두 미디어, 특히 PD수첩에 선동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밝혀진 후에도 다들 믿지 못하겠다며 정부 욕을 하던 선배들의 페이스북을 보니 버거킹 햄버거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난 일이고 대본을 쓰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당시에는 학교만 가면 제 욕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저랑 매번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나유타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책임감 없이 남에게 말하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는 전혀 없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업해서도 시련은 이어지는데요. 제가 좋은 회사를 다니지 못해서 그런지 당시에 회사 과장, 부장님들은 대부분 카더라 통신에서 본 300조 같은 내용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하셨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상사분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며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까라면 까라는 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위와 같이 살던 제가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느낀 건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로 인식하고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사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한국 사람에게는 아직 너가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가끔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는 일본 사람과 만나서 예를 들어 독도 문제 같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대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에 일본에서 살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화제가 된 한국의 계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당했다는 것은 저도 당일 저녁 11시쯤 한국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을 보고 알았는데요. 제 친구들 모두 대통령이 마누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 계엄군이 실탄이든 총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 대통령이 술 먹고 홧김에 대통령 권한을 발동했다 등등 언제나 그랬듯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유언비어들을 자진해서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 친구들만 봐도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내용의 가짜 뉴스에 한국인이 쉽게 선동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종북 세력, 그러니까 간첩을 척결하기 위해서이고 국회에서 검사 및 장관들에 대한 수많은 탄핵을 했고 예산안조차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기에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2월 9일 기준으로 나온 팩트를 보면 국회에 간 계엄군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했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은 판단을 유보해야겠지만 이번에도 페이크 뉴스에 쉽게 선동당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지 않지만 오랜만에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보니 여당 야당 지지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욕하고 물고 뜯는 글만 즐비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하기에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에 저같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일본인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이 중요하기에 정확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소수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도 비난하고 끌어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저같이 소신 있고 이성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일본 생활이 잘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은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고 하며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본 생활을 해보니 이미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설적이기보다는 돌려서 의견을 말하긴 하지만요. 일본 생활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생활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인식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